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언론에 북한이 다음 달 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했다고 나왔습니다. 한미일이 또 미사일 관련해서 정보 공유 작업이 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 측에 좀 통보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 미국 측에서는 러시아의 기술이 북한에 이전된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는데, 요거와 관련해서도 우리 군 당국의 입장 어떤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저희 측에 통보된 것은 특별히 없고 일본 측에 통보된 것은 외신을 통해서 다 이해하실 것이고, 또 뒤에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좀 다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고 계실 것이고, 또 추가 오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찰위성 발사에 따라서 또 우리 측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실제 진행이 된다면, 물론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진행된다면, 효력 정지 상황이 진행된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지. 네,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 필요성에 대해서 국방부가 그동안 입장을 말씀드려 왔고, 관련 기관에 그러한 국방부의 입장을 그동안 전달해 왔습니다. 필요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 NSC 차원에서의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의견이 논의가 되면 필요한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9.19 효력 정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직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순방 계기에 영국과 합동훈련하고 해양 공동 순찰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방부 차원에서 어떤 훈련을 좀 어느 정도 확대하기로 논의가 된 건지, 그리고 해양 공동 순찰은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저희가 훈련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혹시 합참 설명하실 게 있나요? 네, 그럼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때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미 핵항모 칼빈 스노우가 부산 입항 소식이 전해졌는데, 북한이 오늘 새벽에 일본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발사를 하게 된다면은 그다음에 그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칼빈 스노우나 아니면 칼빈 스노우가 이끄는 그 항모 타격단과의 연합훈련이라든가 하는 하여튼 이러한 조치들이 있을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번 미 항모강습단의 방안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행동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그 훈련 관련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입니다. 북한이 이 같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북한이 예고를 하면 예고 첫날에 많이 쐈잖아요. 많이 쐈다는 게 아니라 1, 2차 때 보면은 첫날 쐈어요. 근데 그 날씨도 좀 봐야 될 테고. 근데 내일 날씨가 비가 예보돼 있어요. 동창리 주변에. 합참에서는 대략 그 어떤 시점에 쏠 거로 좀 판단하는지 주목해서 봐야 될 날짜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향하고.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포함하여 기술 개발 동향, 전력 배치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어제 경고 성명 낼 때 우리도 그 어저께 백브리핑 그런 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우리도 경고 성명을 낼 때는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경고 성명 듣고 쟤들이 좀 이렇게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는 없었을 텐데 어제도 안 먹힌 건가요? 일단 저희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그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고요. 북한이 만약에 강행한다면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까 합참에 질문을 하셨지만 통상 1차, 2차 때 첫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마 새벽에 발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가능성을 저희도 좀 보고 있고 또 기상 관계도 좀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도 기상을 보고 있을 것이고 가용한 시간 날짜에 아마 발사를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한테는 북한이 해상보안청에 통보를 했고 우리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 그러셨는데 혹시 일본 해상보안청이나 아니면 일본 방위성을 통해서 우리 쪽에다가 일본이 이만저만한 지금 통보가 왔다고 공식으로 전달해주거나 공유해준 바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국제기구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국제기구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주관국이 있고 그래서 그 주관국 그 기구에 통보를 하면 관련 연관성 있는 국가에 다 통보가 되고 아마 그런 역할을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좀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미가 북한이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SRBM 등등 3종 관련하여서 이게 실전 배치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걸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의 이제 위성 개발, 북한의 정찰 위성 개발에 대한 지원 여부는 계속 언급을 해 왔었지만은 좀 우리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로켓 자체에도 러시아가 지원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실제로 위성 자체나 로켓 자체에 러시아의 지원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저희가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또 북러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도 있고 또 지금 현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SRBM에 대해서는 기술 동향과 전력 배치를 저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이제 하겠다라고 어제와 오늘 거듭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를테면 내일 쐈다고 쳤을 때 가정적이지만 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전의 조율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겠지만 NSC나 국무회의는 국방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관련 기관 또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필요한 절차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게 아마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러시아의 지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 보고 계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3차 발사는 그러면 실제로 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군 당국이 판단하신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예측을 하고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발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